네,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3번으로 파일을 만들게요. 023.py. 자, 자료 구조입니다. 자, A를 선언하고요. 100, 200, 300, 400입니다. 여기 대괄호예요. 그리고 B를 선언합니다. 이번엔 소괄호입니다. 100, 200, 300, 400. 그리고 C. 이번엔 중괄호죠. 100, 200, 300, 400. 400을 두 개 더 넣을게요. 그리고 D. 이번에도 중괄호입니다. 1, 1. 그리고 2, 2. 그리고 3, 3. 이렇게 한 다음에요. 하나씩 타입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타입 A 같은 형태가 반복되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B, C, D 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파이썬 023.py. 그러면 리스트 이고요. 리스트 얘는 튜플 그리고 얘는 셋입니다. 그리고 얘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으로 써 놓을게요. 리스트는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순서가 있으니까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호출이 가능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었던 인덱스이죠. 인덱스. 자, 인덱스. 그리고 호출은 인덱싱이죠. 그리고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수정이 가능해요. 자, 튜플은요 리스트가 가지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셋은요 집합이에요.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으니까 호출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뺍니다.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를 2번으로 고치고요. 얘는요 집합이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합이 가지는 속성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집합입니다.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호출이 가능한데 키로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인덱싱이 아니고요. 키로 밸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1이라는 것으로 1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키고 얘가 값입니다. 자, 지우고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추가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24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24.py 그리고 리스트. 리스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요 100, 200, 300, 400을 넣고요. 프린트 dir A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서드들을 호출해 줍니다. 실행해 볼게요. 파이썬 024.py.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점을 찍으면 돼요. 점, 프린트, A 점 이런 식으로요. 자, 우선 프린트를 빼고요. A 점, append 50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를 해볼게요. 실행시키시면 여기 500이 하나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500이라는 숫자, 오브젝트를요, 요 뒤에 붙이겠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클리어는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지우고 얘를 빈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클리어는 안 해볼 겁니다. 카피는 복사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B에다가 A를 복사했어요. 그리고요, 프린트 B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와 B가 같죠. A에다가 수정을 했어요. A 0번째 1000 하고 프린트 B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요. 근데 분명히 A만 수정을 했는데 여기가 1000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는 A와 B가 대이면산자로 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A와 B가 찍어보시면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이거를 복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출력을 하셔도요. 자, B는 수정이 안 됐죠. A는 수정이 됐을까요? A는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카피까지 했죠. 카운트는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500이라고 한 다음에 저장하고요. 실행시키면 500, 200, 300, 400, 500이 됐죠. 그러면 제가 얘에다가 점 카운트를 붙여서요. 500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2가 나왔죠. 500이라는 숫자가 이 리스트 안에서 2번 나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500, 200, 300, 400, 500이 들어가 있죠. 네. 다시 올려서 이번에는 extend를 해볼 건데요. extend는 뭐냐면 print a.extend 리스트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print a를 해보시면 자 500, 200, 300, 400 100, 200, 300이 붙었죠. 그렇게 돼서 리스트가 확장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는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A에 인덱스 400이라는 값을 출력해 보면 여기 3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0, 1, 2, 3이니까 A의 400이라는 값을 지금 출력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덱스의 값을요. 자, 그리고 insert는요. 원하는 자리에 값을 넣어 줄 수 있어요. a.insert 세 번째의 자리에 만을 넣어라. 자, 그리고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A를 출력 안 해줬군요. print A. 자, 이거는 프린트가 필요 없죠. 자, 그러면 500, 200, 300, 400 중간에 만이라는 숫자가 껴들어왔죠. 네. 그리고 팝은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값을 꺼내고요. a.pop 그리고 이 안에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숫자를 넣으면 해당 위치의 값을 꺼냅니다. 실행시키시면 아까 만이 없어졌죠. 300도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위로 올려서 remove, reverse, sort가 있는데요. remove는 값을 지우는 거예요. a.remove 300을 지워볼게요. print a를 해봅니다. 실행시키시면 300이 없어졌죠. 여기요. 그리고 a.sort를 하면 정렬을 시켜요. print a. 그러면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를 하면요. 얘는 역정렬이에요. A를 하면 역순이고요. 역정렬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렇게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어요. A에 0부터 세 번째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A에 0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저는 100, 200, 300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A를 해주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100, 200, 300, 200, 200, 100. 그죠? 얘가요. 얘로 바뀌었죠? 자, 24번으로 리스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25번으로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025.py. 자, 이번에는요. 튜플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살펴봤었던 B, 튜플을요. 그대로 가져올게요. 여기서요. 아까와 같이 B 하고요. 가로 열고 0번째. 이거는 수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25번이죠. 실행을 시키면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라고 나옵니다. 할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리스트에서 하는 것들 중에 어떤 할당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한 것들은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int dir b. 자, 이렇게 하고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25번. 자, 그러면 카운트와 인덱스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개는 리스트에서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슬라이싱은 지원을 합니다. print b에 0부터 세 번째까지 출력을 하는 것은요. 지원을 합니다. 자, 튜플. 튜플은 그러면 왜 쓰는 걸까요? 튜플의 값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말로 이 튜플은요.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어요. 어떤 값이 어떤 함수에 들어가서 연산이 되었을 때 이 b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26번으로 해서 이번에는 set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네. set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얘를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B. 그리고 C. B에는요. 10을 넣고요. C에는 500을 넣을게요. 400과 500을 넣겠습니다. 400, 500. 프린트 A의 교집합 C와의 A와 C가 중복되는 값이 뭐가 있나요? 400이 있죠. 400. 그리고 프린트 A의 차집합 B 해서 A에서 B를 뺍니다. 그러면 400이 없어지고 100, 200, 300이 남겠죠? 프린트 A와 C의 합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안 사용하겠군요. C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400 교집합이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것은 400이죠. 그리고 차집합이니 얘는 400을 가지고 있잖아요. 400을 다 빼면 100, 200, 300이 되겠죠. 얘는 합집합이에요. A와 B와 C의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100, 200, 300, 400에 1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400은 있으므로 500이 더 추가돼서 순서가 없죠. 네, 10, 100, 200, 300, 400, 500까지 해서 합집합이 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dir A를 해보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장 메서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7.py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딕스 네, 제주
멜론, 수박, 감귤. 프린트 제주를 하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27.py죠. 실행을 시켜보면 멜론 만원, 수박 5,000원, 감귤 3,000원이 뜹니다. 여기서 저는 수박의 값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괄호를 하고요. 수박이라고 치면 수박의 값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주점이 너무 잘 돼서 서울점을 찾았어요. 자, 제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주점에 태풍이 몰아붙여서 수박값이 올랐습니다. 제주의 수박 값이요. 10만원 올랐어요. 서울에 어떤 분이 과일을 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박 가격을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프린트 서울의 수박 파이썬 027.py 엔터 치면 10만원이 나오죠. 분명히 제주점만 올랐는데 서울점까지 변경이 됐어요.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죠. 점 카피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점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자, 딕셔너리도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 딕셔너리에서 쓸 수 있는 내장 메서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